트럼프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미국을 시험하려는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힘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보잉, 반도체, 그리고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드론과 동맹 단체를 이용한 비대칭 공격을 반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포위에 공황 상태로 반응하며 저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바나는 수십 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해 놓고도 이제는 피해자인 척 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같은 판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들과 미국을 도발하는 데 익숙한 정부들이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정말로 트럼프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워싱턴이 다시 강경하게 나오자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단순히 도발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에 대한 더 큰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경고가 이 위협의 물결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정말로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지 드러나게 될까요? 이 모든 걸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반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진핑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업, 보잉 항공기, 엔비디아 칩, 베이징 접근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를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만은 베이징의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상대방의 약점을 느낄 때마다 압박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리즈 콜비, 국방부의 2인자는 이 힘겨루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와의 대화나 접촉을 막거나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가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 확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이 사건을 경고로 바꾸며 어떤 지도자도 미국의 자국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지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이완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섬은 에이브럼스 전차를 이용한 군사훈련, 상륙 침공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도시지역 방어, 그리고 다리와 해안 지역에서의 병력 이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모든 망설임의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또 다른 경고의 초점으로 등장합니다. 이 정권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재개할 경우 비대칭 전술을 반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FPV 드론, 샤헤드 드론, 이라크 내 민병대, 헤즈볼라, 후티, 그리고 동맹 단체들을 활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정면전 없이 타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이란 자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정권은 자신감 있는 강대국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정부처럼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용해 논리를 뒤집습니다. 테헤란이 민병대, 값싼 드론, 간접 공격에 의존하는 이유는 재래식 전쟁이 정권의 재앙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드론 산업도 이제 주요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립 라인들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카스피해를 연결 경로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미국의 적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은 워싱턴에 대한 압박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보고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위협의 연결고리로 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런 모델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교훈은 간단합니다. 드론, 정보, 방공, 그리고 신속한 생산을 지배하는 자가 압박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적, 기술적, 전략적인 것입니다. 쿠바는 서방구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은 워싱턴이 94세의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조치 이후 섬을 침공할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반응을 국가 방어로 포장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오래되고 고립되며 빈곤하고 두려움에 떠는 정권으로 봅니다. 그 정권이 처벌받지 않던 시대가 끝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쿠바에 있는 300대의 드론, 이 플로리다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혐의는 워싱턴의 경계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정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 당국이 이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우려는 커졌습니다. 쿠바는 미국 해안에서 약 90편체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위협도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적대적인 정권들이 짧은 거리를 정치적 방패로 이용하는 것을 지켜본 후 백악관은 카리브해가 미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쿠바 정권은 위협이 아니라 주장하면서도 민병대와 저항, 주권, 외부 개입 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점이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바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불평하지만 두려움, 탄압, 선전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가 두려워하는 모델로서 배경에 등장합니다. 그 방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조사하고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고립을 심화시키고 행동의 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쿠바의 경우 반응이 더 신경질적입니다. 정권이 국민이 깊은 피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는 국민 자체를 방패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도 이번 위기에 등장했습니다. 마크 카니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캐나다라는 구상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동맹국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힘에 의존해왔고 이제 워싱턴이 책임을 요구하자 도덕적 대안인 척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용기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주의로 봅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 많은 동맹국이 미국에 의존합니다. 대가를 치를 때가 되면 그들은 자율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신뢰, 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발언은 트럼프의 경고의 또 다른 부분을 드러냅니다. 백악관은 동맹국들이 아름다운 말로 안보의 냉혹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이러한 차이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적들이 값싼 무기로 더 많은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1조 달러를 넘길 수도 있는 군사 체제를 바라보며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에게 값싼 드론이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글로벌 지위, 해군 함대, 위성, 항공모함, 정보 산업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위협하는 지도자들은 이를 알고 비대칭 전쟁에 의존합니다. 이라는 민병대를 중국은 무역과 대만을 활용합니다. 쿠바는 선전과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러시아는 베이징과의 동맹과 적대적인 정권의 지원을 활용합니다. 각국은 주변부를 노려 공격하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심을 겨냥해 대응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자는 제재, 군사적 압박, 기술 봉쇄, 외교적 고립, 그리고 전략적 동맹국에 대한 강화된 지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논리를 많은 서방 정부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값싼 로켓, 터널, 드론, 간접 공격을 사용하는 집단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은 훨씬 우월한 군사력을 소모시키려 합니다. 타이완도 인도태평양에서 같은 공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이란을 이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규모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작고 공격적인 정권들이 지속적인 도발을 당연한 일상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그 일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통제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적대적인 지도자들이 인내를 약점으로 해석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격이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강경하게 말하던 지도자들도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도발, 협박, 위협을 더 이상 외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손 아이비스 글로벌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